벡터죠, 벡터. 벡터 공간도형이다. 네? 오늘부터는 벡터 2시간에 공간도형 1시간 나눠가지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시간 이거를 선생님 깜빡이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부터는 요거 1시간, 벡터 2시간으로 해서 공간도형의 벡터의 방정식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찾아가야 되겠다. 저는 벡터를 먼저 합니다. 405페이지. 405페이지 했죠? 405페이지 했냐? 왜? 필요 없어? 올라. 405페이지 했냐 안 했냐? 404페이지. 404페이지도 안 했어요? 몇 페이지부터 했더니? 403은? 404. 자, 전반부는 쉽게 지난 시간에 했던 공식들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어려워지고, 이제 다음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학습 내용은 선생님이 톡에다가 예전에 실력 정도로 했던 영상에 뭐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올릴게요. 오늘까지는 따로 예습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에요. 듣거나 안 거나 비슷하게 수학적 산수로 내 계산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 하는 거는 어렵다. 점점 어려워진다. 벡터 방정식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평면에서의 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404페이지는 오프닝 문제로서는 괜찮은 거죠. 두 벡터 A하고 벡터 B가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죠? 여기다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은 벡터 A에다가 뭐가 돼? 내적은 곱하기 벡터 B의 코사인의 몇 도? 90도란 말이에요. 수직이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B의 내적이 0이다.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의 값이 나온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세요. 즉 x 마이너스 오프닝 문제가 그냥 x 마이너스 3에 뭐 소리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내적이니까 같은 정도끼리 뭐 하는 거죠? 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꼴을 제곱.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암산으로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고, 벡터로 A가 2인 여기 수직이고 크기가 얼마니? 루트 11. 벡터로 U를 우리가 뭐하라? 구해라 이렇게 돼. 2번만 풀게. 1번은 그냥 식만 보시면 되겠고. 자, 벡터 U가 뭔지 몰라. 벡터 U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X하고 그냥 Y라고 놨습니다. 근데 벡터 A하고 벡터 U가 이렇게 수직이면 얘는 벡터 A의 내적하고 벡터 U의 내적이 저거다. A가 얼마냐면 2, 1이고 그 다음에 U는 얼마요? X하고 Y고 얘가 0이다. 얘네들이 곱하니까 2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0입니다. 그리고 u의 크기가 루트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그랬죠? 원점의 거리니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루트 10이 되겠죠. 이렇게 양변을 제곱하니까 얘하고 요거 제곱한 x의 제곱에 y의 제곱은 얼마씩 얘를 연립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산수의 또 산수가 오히려 403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던 2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서는 2번만 풀면 됩니다. 우리 증명 같은 거 안 키울게요. 안 키우고 2번을 푸세요. 서로 수직일 때 A와 B가 이루는 뭘 구하라? 각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네. 자, 벡터 A가 얼마냐면 2. 이런 건 사실 쉬워서 나오지도 않아요. 잘 2가 되고 벡터 B 이꼴 얼마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하고 뭐가 수직입니까? 그렇지 2A 벡터 2A 플러스 5B 수직이래요. 이랬을 때 벡터 A와 벡터 B의 각은 어떻게 될까요? 각은 무조건 뭐야? 내부의 적이야. 내적. 자, 내적. A, B의 각은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A의 벡터의 B는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각을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에 벡터 B의 크기에 벡터 이렇게 가겠죠. 응? 당연히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얘부터 생각을 해야지. 얘부터 A와 B의 각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야? 2 곱하 얘가 얼마니? 1. 얘 B는 얼마니? 1이란 말이야. 응? 우리는 벡터 A하고 B의 내적을 구해야 되는데 걔를 여기서 구하라. 끝. 얘하고 내적이 얼마다? 0이라는 거에서 얘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요게 타겟. 그렇죠? 각은 무조건 내적이에요. 얘도 이제 갑자기 수학이 아니라 산수로 바뀌죠. 해야지 뭐. 벡터 A 마이너스 B의 내적. 이 벡터 A 플러스 5 벡터 B의 내적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얘하고 내적이니까 2에 자 이제 마지막 연습. 얘하고 내적. 벡터 A하고 벡터 A의 내적이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 벡터 A의 뭐 제곱이고 얘가 뭐가 돼요? 2에 계산하는 방법만 여기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되고 마이너스 2배 벡터의 B의 A 전개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연습을 해주세요. 이러고 벡터 이렇게 요놈이 뭐가 되냐면 요게 벡터 B의 제곱 얘가 1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벡터 B의 내적 A는 벡터 AB의 내적이거든요. 벡터의 내적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거죠. 얘는 8 마이너스 3 얘는 플러스 얼마가 돼요? 3 벡터 A 내적의 B 플러스 얼마가 마이너스 얼마? 5 요 값이 생기니까 걔가 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산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쉬워서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40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06페이지로 가서 문제 한번 보세요. 조금씩 이제 긴장해야 되는 이제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편안하게.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이냐면 406페이지로 갑니다. 자, 406페이지. 벡터 A하고 벡터 B의 크기를 줬어요. 자, 벡터 A가 루트, 벡터 B가 크기가,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가 루트가 5.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따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구하라는 거 순간 그거 쓰면 돼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건데요.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크기 얘는 어떤 거로 하면 돼요? 얘는 오케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벡터는 뭐 하면 된다 그랬니? 무조건 제곱을 해서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내적의 벡터 이거를 쓴다 그랬죠. 지금 뭘 쓰냐면 벡터 A의 제곱은 벡터 A의 내적의 벡터 이거를 쓴다.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오케이. 얘야. 뭐가 되냐? 여기 제곱을 해서 얘를 요거로 우리가 쓰는 거죠. 거기서 벡터 A, B의 내적이 나오고 그 다음을 쭉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쓰면 얘는 벡터 A의 마이너스 벡터 B의 내적의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는 얼마가 되나? 5 되겠나요? 여기서 벡터 A의 제곱 마이너스 2 벡터 빠르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 벡터 BA의 내적하고 AB의 내적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은 5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저걸 제곱하니까 3 마이너스 2 벡터 A, B의 내적에 B는 얼마가 돼? 4 얼마? 5 이렇게 되겠니? 벡터 A, B의 값이 얼마야? 응?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은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1이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2A 마이너스 벡터 3B의 크기를 구하라. 얘도 뭐 한다? 오케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는 거의 크기는 제곱으로 해서 간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벡터 A 마이너스 3 벡터 B의 내적에 2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3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세요. 계산이 뭐가 어려워? 저거는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여기 벡터의 내적이 있기 때문에 전개해서 어렵으면 된다. 406페이지 406. 됐나요? 산수.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3번은 이거 마찬가지네. 이렇게 됐을 때 실수 t의 값을 정하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뭐가 된 벡터 a 플러스 벡터 t b의 크기라고 그랬어. 당연히 또 뭐가 되겠죠. 또 얘는 뭐가 되면 벡터 a 플러스 벡터 t b의 내적의 벡터 a 플러스 t b의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뭐가 되냐면 존재한 t에 대한 몇 차? 2차가 돼요. t에 대한 몇 차? 2차.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는 뭐지? 완전 최고. 정해준 순서대로 가는 거야. 얘는 어려운 게 없다 됐어. 얘하고 얘 a하고 a의 내정이니까 벡터 a의 뭐 제곱 플러스 2 t의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정 ta 벡터 b하고 벡터 a의 내정하고 벡터 a의 같으니까 2가 되고 플러스 t의 제곱에 벡터 b의 제곱 이렇게 간다. 이 t에 대한 몇 차예요? t에 대한 몇 차? 얘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 최소가 되는 실세 t의 값을 정하고 거기에서 얘를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변수를 뭐라고 봐라? t.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t의 값을 정하라 이런 얘기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b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에 2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 a, b의 내적이 얼마니? 1이니까 1이니까 플러스 얼마? 2t 더하기 얼마야? 루트 3이니 이렇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걸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되겠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15번에 밑에 2번을 집어와서 풀어보자. 아주 평범한 문제인데 거기 보면 게이어 대학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봐야 하는 얘기인데 게이어 대학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제가 15번에 2번 정도 되겠다. 아마 간호학과 정도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자, 오케이. 합니다. 자, 밑에 있는 15번에 2번만 푸시면 돼요. 게이어 대학이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6페이지를 지나서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로 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얘도 그렇지, 오케이. 정해져 있으니 보여야 돼 이제. 자,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중요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8번으로 보고. 중요하다고 돼 있는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산수인데 그냥 앞에 거를 또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문제가 되니까 벡터 B가 크기가 얼마? 2 벡터 A를 먼저 벡터 A 그다음에 벡터 B가 K의 크기가
실수 t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에다 밑줄을 그면 실수 t에 대해서 성립에다 밑줄을 그면 뭐에 대한 식으로 보란 얘기예요?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보란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해서 만들어냈을 때 실수 t에 대하여 당연한 거죠.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t에 대한 함수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뭐 다른 거 뭐 있어?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오케이. 자, 다항식의 형태되고 다항식의 형태인데 얘 제곱 들어가야 되고 얘도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에서 뭐가 나온다. 지금까지 공부한 뭐가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 벡터 A하고 벡터 B에 뭐가 나온다? 내적이 나오는 것이다. 네,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를 줬으니까 쟤를 제곱을 하게 되면 오케이? 문제를 쭉 보는 순간 이제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되냐? 요거 벡터 A의 내적을 또 한번 더 해주고 요것도 뭐 한다? 제곱하고 뭐하니? 제곱에 내가 넘어가면 부등식 될 것이다. 끝.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타겟이 얘니까 나는 얘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 위에 준 조건을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냐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알겠죠? 얘는 해줬으면 K의 벡터 A 플러스 T의 벡터 B에 이렇게 되고 벡터 K의 K는 상수지. 그래서 K는 벡터가 아니니까 K의 A B의 B 이렇게 우리가 그럼 얘는 자 뭐가 되냐면 K의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2K의 벡터 A하고 벡터 B의 내적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서 KT의 BA KT의 AB의 내적이니까 교환만큼 생성되니까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T의 제곱을 벡터 B의 제곱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보이죠. 얘는 얼마냐면 얘는 4 A의 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9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얘를 제곱해서 여기에서 요 값을 구하라는 게 이제 보여야죠. 당연히 암산하듯이 우리가 저거 풀려고 앞에서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잖아요. 얘도 수학이 아니라 뭐지 산수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보지 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내적이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내적은 7 여기서 A, B의 내적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부등식이 되죠. 부등식. 그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우리가 값을 갖다 쓰자. 쓰면 벡터 A, B의 내적은 얼마에 3이라는 게 나와요. 얘를 쓰면 9 T의 제곱 3이니까 플러스 6K의 뭐 T 그리고 플러스 얼마가 돼요? 4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이 있겠구나. 3을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 3이 0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저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 실수 t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하면 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걸 성립한다. 여기서 판별식만 쓰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왜냐하면 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t가 되면 얘가 이렇게 위로 떠야 돼요. 그래야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랬을 때 실수 t라는 조건에서만 우리가 판별식이 몇 개? 하나. 이것만 딱 쓰면 끝난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건이 실수
실수 t가 뭐 마이너스 돼서 1에서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오케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요 범위에서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돼. 되겠니? 오케이?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판별식 하나만 쓰는 경우는 뭐다? 모순 범위에서 실수 범위일 때만 판별식 하나로 끝내는 거다. 오케이? 이와 같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제한된 범위가 들어가지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근의 분리 대칭축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이렇게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이 범위에서 이렇게 떠야 돼요. 실수 전체가 되겠니? 이해가니? 네? 이렇게 떠야 되니까 얘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포함하니까 이럴 때는 F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F의 1도 어떻다? 크다. 그렇지. 그리고 뭐가 돼있대요? 여기에는 무슨 거? 꼭지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꼭지점? 그치? 꼭지점이 이것도 0보다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뭐 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거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판별식 하나만 딱 끝내는 거는 실수 전체일 때만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 쓰는 것이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선생님 이렇게 근의 분류가 있어. 어느 때 판별식 하나만 씁니까? 그렇지. 그거의 답이 바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에 대한 조건을 따질 때만 뭐만 쓴다? 판별식 하나만 쓴다. 제한 범위가 있으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요? 대칭축이 이 안에 들어가요. 대칭축이 범위야. 오케이? 그리고 뭐가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이거 나중에 또 다시 하니까 이해가요?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밑에 있는 뭐가 되냐면 16번에 2번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자. 중요하다니까.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풀면 되는 거고 408페이지로 갈게요. 408페이지. 얘는 증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썼던 건데 408페이지가 엄청 중요한 공식이죠. 408페이지에 그 예제 17번에다가 그냥 뭐라고 쓰시냐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식으로라고 쓰세요. 공식으로. 공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공식으로. 이게 OAB로 돼 있는데 걔를 이제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 때는 무슨 얘기냐? 공식을 두 개를 써놓는 건 안 되나? 삼각형 뭐라고 되어 있냐면 OAB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는 요 A하고 여기는 요 벡터하고 이걸 벡터로 넓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공간에서의 뭐가 돼? 삼각형의 넓이. 평면뿐만이 아니라 공간에서 되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공식이란 말이야.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루트 벡터 5a의 크기의 제곱에 5b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5a의 대적에 5b의 대적 이렇게 써요. 자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 B, C 이렇게 여기다 분식을 알아두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얘는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삼각형의 0, 0, 뭐 얼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A가 뭐 3, 7,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밑에서 얘기해줄게. 얘는 2분의 1의 루트의 벡터 AB의 제곱에 벡터 AC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B의 대적에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게 맞죠. 원점에 주어졌을 때 평면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저 공식으로 알아두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런 거잖아요. 얘는 원점이라고 하면 얘 만약 원점이라고 하면 얘가 제로체라고 얘가 x와 얘가 뭐가 돼요? x2, y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원점을 안 줄 수 있죠. 다른 점을 줄 수 있습니다. 쟤는 조경호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벡터를 쓸 필요가 없지. 원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2분의 1의 루트에 x1의 y2 마이너스 x2의 이걸 거기다 쭉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쟤는 원점이 주어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밑에 17번에 2번을 풀 텐데 원점이 아닌 1번처럼 안 주고 몇 번처럼 2번처럼 A, B, C에 다 원점이 포함이 안 된다. 원점이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벡터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두면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벡터 A, B를 벡터 OB-5A 벡터 A의 C를 일일이 바꿔서 해야지. 벡터 AC는 벡터 OC-5A 해서 요 계산을 하고 자, 책에 있는 걸로 우리가 해보면 거기 밑에 있는 17번에 2번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여기가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0, B가 얼마냐면 3하고 얼마, C가 얼마냐면 2하고 얼마, 4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반대로 2분의 1을 루트 B를 기준으로 해도 돼요. 벡터 BC의 제곱에 BA의 제곱에 모든 다 된다. 벡터 BC의 대적에 BA 뭐라든 다 똑같다. 단지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쓰냐면 얘를 2분의 1에 얘를 써보지 뭐 이렇게 2분의 1의 루트 벡터 AB의 제곱에 벡터 AC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B하고 벡터 AC를 이걸 우리가 쓰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벡터 AB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 AB는 벡터 OB-5를 전부 성분으로 바꿔요. 그 얘는 얼마니? OB-5A니까 여기서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5 K 그리고 1 아니지 반대죠 반대. OB에서 빼야 되는 거야. 얘가 5B잖아. 여기서 얘를 빼야 돼. 그러면 5하고 마이너스 되겠니? 응? 이해가요? 응? 그리고 벡터 A의 C OC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서 얘를 빼야 돼. 4가 되고 얼마야? 3을 쓰다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의 루트 요놈의 제곱 26이니 26 곱하기 A씨가 얼마야? A씨의 그 요거잖아. 4, 4, 16에다 25 마이너스 8을 걸고 얘를 곱하면 얼마? 5, 4, 20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된다. 요놈의 그게 지금 5, 25, 26이잖아요. 26 그치? 4, 4, 16, 3, 4는 보니까 25가 맞지. 그리고 얘를 곱하면 20, 요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풀게 되는 거죠. 책에 있는 건 이렇게 원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로 우리가 한 거니까. 네? 자, 우리는 이걸로 외워라. 이거 CAC B를 다 본다. 오케이. 자, 그다음 17번에 1번은 어떻게 한다? 그냥 얘를 쓰란 말이야. 얘를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포인트. 원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이건 도의 방정식을 했었던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 응?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3차 그러니까 공간에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3교시에서는 공간도형 이거 가져오라 그랬지. 이거 1시간씩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평면을 하면서 얘를 빨리 다 떠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도형의 벡터를 들어가게 되는데 공간도형의 삼각형의 넓이는 얘밖에 없다. 물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각 구해달라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해 오래 걸려요. 이게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8페이지는 모르면 안 되는 공식이다. 어디서? 공간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는 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줘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09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쓰이지도 않아요. 유형의 예를 못 봤어. 드디어 이제 난이도를 이제 높여서 이제 잘 합니다. 410페이지를 보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는 다 있죠. 그렇죠? important 영어로 없지? important인데 거기다 일단 이렇게 쓰세요. 페이지 412에 연습 12라고 쓰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하나 가지고 모자르니까 밑에 물론 연습도 있지만 뒤에 있는 엑서사이즈 페이지 412페이지 연습 12번도 얘하고 비교해서 뭐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밝히겠다. 문제를 보세요. 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으면 very nice하고 wonderful 한 거야. very nice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왜 얘가 이렇게 되느냐? 수학적 테크닉도 뭐 중요하고 그렇지만 오늘 하는 문제 1교시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앞에 걸 했다고 해도 뭐 괜찮은 표현이죠. 이제 정상적인 코스로 쭉 가는데 안 풀려. 뭐지? 그러면 치환을 하는 거예요. 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사실은. 선생님처럼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딱 치환이라는 게 보일 텐데 그런 학생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거야, 지금. 벡터를 한 두세 번 더 풀면 수학적 감이 있는 학생들 이거 치환이네 딱 보이는데 아직은 안 보일 거예요. 자, 이걸 풀고 412페이지 연습 11을 풀고 기존에 있던 문제들하고 다른 이유를 볼게요. 그러면 벡터가 이렇게 있어. 2에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좋아.
얘 크기라고 그랬어. 크기가 1이니까 오케이. 얘 양변 제곱 맞네. 무조건 양변 제곱을 해야 돼요. 여기가 다음 식이 형태는 제곱 일단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업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3b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니까 얘도 뭐 들어가야 돼? 작업 들어가야죠. 그렇죠? 아주 섬세하게 작업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되는 걸 볼게요. 타겟이 되는 걸 보면 루트 A하고 루트 B의 크기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73이고 7분의 5다. 얘는 지금 공부시키는 교재 문제니까 이렇게 나왔고,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요거일 때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크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부시킨 교재, 얘가 문제에 나오면 요거일 때 벡터 A 플러스 B의 크기의 최대하고 최소값의 합은 다 하나로 딱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신문에 파는데. 이제 봅시다. 이제 기계적으로 가능하겠죠. 기계적으로. 맞아요. 얘는 자 이렇게 갑니다. 벡터 2A. 자 가다가 멈춰요. 더 이상 못 가. 왜냐하면 자 이 벡터 A의 플러스 벡터 B의 4제곱이에요. 이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4제곱은 얼마야? 1인 거 맞죠? 그렇지? 왜? 왜? 당연히 다항식의 형태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쭉 나온 거야. 오케이? 계산해 봅시다. 이제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얘는 4 벡터 A의 제곱이고 플러스 4 벡터 AB의 4제곱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은 얼마야? 1이라고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제곱 들어간다. 문제는 맞죠? 이렇게 있고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3B의 4제곱에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3B의 4제곱이 1이 그럼 여기에서 벡터 A의 제곱 오케이. 그리고 뭐야? 6이야 6 벡터 AB의 4제곱이고 플러스 9 벡터 B의 뭐가 돼요? 제곱 얼마 1이다. 잘 봐. 여기도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딱 집어낼게요. 얘를 벡터 A 플러스 벡터 B는 당연히 얘를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제곱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 왜? 다음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4제곱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4제곱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 A의 제곱이고 그렇지? 네? 유민이 잘한 거 아니지? 와 노리가 너무 초롱초롱해. 참 고개가 숙여져 있으면 자는 줄 알고 그럴 리가 없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플러스 벡터 B의 이거 맞니? 오케이? 맞잖아.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위의 식에서 요놈의 크기, 요놈의 값을 구해줘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면 또 이거 연립해도 벡터 A하고 벡터 B의 크기가 안 나와요. 미지수가 3개야. 식이 2개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렇게 딱 풀었는데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냐면 여기에 필요한 벡터 A의 제곱, 벡터 AB, 벡터 B의 제곱의 값을 뭐한다?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내릴 수 있어요.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이 방법대로 풀 수가 없다. 이해가나? 오케이? 되겠니?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문제하고 연습 문제의 12번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이거 저기에 있는 벡터 2a 플러스 벡터 b를 벡터 p 그리고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3b를 뭐 q 이렇게
이렇게 놓는 이유가 이제 뒤에서 밝혀져요. 그럼 우리 여기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니? 우리가 필요한 건 봐라. 얘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서 A하고 B가 필요한 거지 당연히. A하고 B를 PQ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뭐 질문에 예전에 많이 들어왔던 문제들이에요. 좀 공부한다는 애들이 왜 그런지를 밝혀주세요. 그래서 이거 다 쓴 거야, 그렇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얘를 풀면 이런 얘기야. 내 얘기 무슨 얘기냐? 벡터 A는 이거를 연립하는 거야. 2배에서 A로 P가 나오고 A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얘는 얼마가 되냐면 7분의 3P 야씨 B가 P 일본에서 이게 잘 한때는 잘 나왔어요. 되겠나요? 그리고 벡터 B는 얼마가 되냐면 7분의 1 P 마이너스 7분의 Q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를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A 플러스 B. 그러면 어떠한 편리성이 있느냐? 얘를 한다는 건 이쪽 걸 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러한 편리성이 있는 거. 벡터 P의 제곱이 얼마나 1 벡터 Q의 제곱이 얼마나 1이란 요걸 쓸 수가 있어. 요게 포인트. 요걸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 얘는 7분의 4의 벡터 P가 되고 마이너스 7분의 1의 벡터 Q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얘를 하는 대신에 얘네들을 모아놓은 건 제곱. 근데 여기에서 PQ. PQ의 제곱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왜 치환을 하느냐. 바로 전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값들을 얘네들을 치환하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는 요거를 전개하는 거예요. 요거의 제곱을 구한다는 건 요거 이제 지금 할게요. 뒤에도 해야겠지. P 7분의 1의 Q 예 4제곱에 7분의 4 P 마이너스 7분의 1의 Q 얘를 구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A, B를 바꿔주시죠. 무슨 얘기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7의 제곱분의 4의 제곱에 P의 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요거 7분의 4의 제곱에 P의 4제곱이니까 제곱. 요거 1이라는 요 값을 구해낼 수 있다. 되겠니?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7분의 8이니? 7분의 8의 벡터 P하고 Q의 4제곱 만나면 아니야? 몰라. 가져야 되는데. 49구나. 49분의 8. 7의 제곱이 곱해되니까 49분의 플러스 49분의 1. 49분의 1에 Q의 제곱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이렇게 요거 하면 49분의 얼마가 돼요? 17에 이렇게 요게 1이야. 49분의 16, 49분의 1이니까 46. 마이너스 49분의 8에 P의 4제곱에 Q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놈의 범위가 결정을 줘. 이해가니? 응? 어렵지 않은 게 요거의 범위가 변한다 이런 얘기. 변한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다 됐으니까. 자, 됐어.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PQ만 잡아주면 돼요. 벡터 P하고 Q의 4제곱은 봐봐. 벡터 P하고 벡터 Q의 4제곱의 코사인을 세트. 오케이 끝.
그러면 요 놈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죠. 왜냐하면 얘는 1이란 말이야. 1.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니까 벡터 P하고 Q의 내적은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얼마에서 얼마니? 마이너스 1에서 얼마까지?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은 요게 얼마일 때? 요게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가 되니까 최대가 되겠죠. 49분의 25. 요게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범위가 나와버릴 거예요. 이해 가나요?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어. 이해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외워보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이제 바꾼 이유를 알겠죠? 그쵸? 요거는 뭐가 돼? 요게 바로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제곱이에요, 제곱. 숫자를 루트 안에 씌워줘야 돼. 7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체크의 19번 연습의 19번 표시해놔가지고 꼭 풀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얘도 지금과 같은 거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겠죠. 이제 별표를 하시고, 별표를 푸시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12번으로 갔다 올게요. 밑에 있는 건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치환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런 으로 가는 거야. 값이 안 나오니까. 12번으로 가는데, 그쵸? 연습 문제 12번으로 가는데, 연습 문제 12번으로 가는데, 쉬었다 해야 되겠네. 그쵸? 쉬는 시간 됐어요. 4분, 11시까지 4분 남았어요. 쉬었다가 연습 문제를 하겠다. 연습 문제 12번은 쉬었다가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연습 문제 12번은